사업되는 그러면은 아이의 온 힘과 가족의 공헌이 모여 감격의 순간을 만들어냈지요. 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혹여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첫사랑의 그런 오늘 저는 안정되고 설레는 그 첫걸음의 소식을 안녕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마을라디오 라디오에 진행을 맡은 왕준입니다. 라디오는 충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시작하는 마을라디오로 충동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다름을 비교하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 충돌하며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나오는데 때론 장소의 북적거림처럼 때론 한잔 마시며 음악 듣는 카페에 열리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가보자. 그 마음을 담아 본인을 듣고 양해원의 행복의 나라로 함께 듣겠습니다. 장막을 걸어라 너의 좁은 문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마이크가 너무 가까우면은 가벼운 골반 위로 나를 걷게 해주게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할만합니다.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라디오를 만들어 가실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이야기를 맡게 된 양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사롱에서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릴 노영아입니다.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나누리 기자단 이종.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스케치 발로 뛰는 기자 나누리 기자단 최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지관 입구에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공개 방송인 거죠. 사실은 지금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한데요. 뭐 나름 색다른 느낌인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리를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나눌 수 있어 좋은데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려니까 실수도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고 긴장돼요.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저희 쪽을 바라보시니 쑥스럽기도 합니다. 아이 부끄러. 많이 쑥스럽습니다. 예, 저도 많이 긴장되는데 모두 긴장들 푸시고요. 방송이 다소 서툴러 실수를 하더라도 통통 라디오를 청취해 주신 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길 기대합니다. 우! 오늘 첫 코너는 최고원 기자가 준비한 현장 스케치죠. 네. 코너 시작에 앞서 최 기자, 나누리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네. 기자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잠깐. 나누리 기자단은요.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있는 기자단으로 우리 지역의 기가미대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성공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지역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있는 기자단입니다. 그럼 나누리 기자단은 어떤 분들이 참석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분들이 기자단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하실 수 있는 기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나누리 기자단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실 건가요? 일단 노영아 선생님 지금 드시고 있는 커피 드셔보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해누리 카페 커피던데 웬 커피예요, 기자님? 그 커피가 해누리 카페 커피인데 이제 오늘 저가 이종찬 기자와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해누리 카페. 이종찬 기자도 함께 취재를 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사진 담당이었습니다. 와. 두 분이 나누리 기자단이셨죠? 네. 바로 여기 복지관 입구에 있는 카페가 해누리 카페인 거죠? 네. 해누리 카페는 어떤 곳인가요? 지금 드시고 계신 해누리 카페 그 커피에 해누리 카페라고 적혀 있죠? 컵홀더에. 네. 네. 그리고 돌려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세상을 바꾸는 커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해누리 카페는 세상을 바꾸는 커피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커피요? 네.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성동 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누리 카페는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훈련으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서비스 직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훈련을 카페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만드는 직무 훈련의 예의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적 장애인들은 뭔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반복적이고 쉬운 작업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 이렇게 커피 내리는 분들은 커피만 내리고 뭐 이런 일들만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카페에 있으면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직무에 대해서 보충 교육도 하고 이제 또 돌아가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익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직무별 로테이션이에요. 캐셔를 하는 친구가 바리스타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출을 하던 친구가 사이드 메뉴를 가서 사이드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 사이드 메뉴에 하는 친구가
파트가 다시 음료 파트로 가서 뭐 음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들을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손님 응대 등 서비스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서비스에 대한 실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에 인근 근처에 있는 회사분들이 이제 와서 커피를 주문하고 계셨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건데. 좋아요. 되게 저렴하고 맛있고 그만큼 차이 못 느끼겠어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더 싸고 그리고 맛에는 차이를 좀 못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네, 저도 이용하는 편이에요.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근처에 있어서 좋고 가격도 괜찮고 친절하기도 하고 즐겁게 맞이해주면 좋죠. 일단 주문이 한창이라서 시끄러워가지고 되게 싸고 맛있고 네, 네, 그죠. 그거죠. 일단 주변에 비해서 일단 가격 면이나 서비스 면 뭐 그런 품질에서도 뒤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친절해서 자주 이용하신다고도 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카페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고 친근하게 반겨주셔서 참 좋더라고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을 근로인이라고 부르대요.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제외하고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아, 바리스타 자격증도 직접 따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맛이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잔 다 마시고 지금 또 마시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근로인들은 카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 그대로 카페에서의 일도 보람된다고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바리스타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커피 뽑는 거 재밌고요. 좋은 직장 구하고 싶을 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꿈이 좀 많아서 내 카페를 차리고 그 다음을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합격적으로 갈 거예요. 다들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군요.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포부도 대단합니다. 이분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런데요,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카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미리네 운동이라고 써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미리네 운동이요? 예. 그걸 깜빡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미리네는 일단 나누면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는 커피값을 미리 내는 운동입니다. 저는 미리네가 우리 그 은하수 말하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내가 미리네 줄게 하는 그 미리네인 거예요. 네, 일단 그런 미리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미리네 운동의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눔을 실천할 대상자를 골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양수진 선생님이라든지 노영아 선생님한테 내 커피값을 미리 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를 드시고 싶으신 거를 물어봐요.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이제 음료를 선택해가지고 미니네 쿠폰을 써서 작성을 해요.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 쿠폰을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노영아 선생님이라든 양수진 선생님이 그 대상자가 가서 이제 받고 쿠폰에 말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썸 탈 때 써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남자가 막 미리 내가지고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20%가 있는데 그 20%는 세계 빈곤 아동 기금에 기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하수의 우리말이 미리네라고 하셨는데 그 미리네처럼 아름다운 나눔 실천 운동인 거죠. 우와, 멋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커피에서 더욱 진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그전에 이 문구 별로 눈여겨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을 바꾸는 커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도 도와주고 이제 나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뭔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딱 문구하고 어울리고 따뜻하게 만드는 커피 같아요. 아, 그러네요. 추가로 안내해 드릴 게 또 있어요. 해누리 카페는 여기 성동복지관에도 있지만
성동구청 옆에 있는 성동청소년 수련관의 1층에 또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많이 이용 바랍니다. 아,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네. 최 기자 수고 많으셨네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금메달, 우승, 승리. 어느새 우리는 2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꼭 1등이 아니어도 꼭 이기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야기인데요. 이 대국이 저처럼 바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건 이세돌 구단의 대결 상대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포기하지 않고 매 국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고 그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는 가질 수 없는 감성,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세돌 구단, 그는 비록 대국에서는 졌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떤 고난에도 불끈 일어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아니,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멘트 하시면 이따가 제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멋지게 등장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시작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악가들 중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악가가 생각나세요? 베토벤! 안드렐라 보첼리가 시각장애인 가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피아니스트,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하 씨도 알죠. 예, 맞네요. 선생님은 어느 분 계시네요. 생각나세요? 저는 베토벤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음악사롱 첫 시간 역경을 듣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 준 악성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악성 베토벤, 악성은 음악계의 성인이란 뜻입니다. 베토벤이 악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청각장애라는 큰 시련을 이겨낸 클래식 음악의 최고 완성자이기 때문이죠.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궁정의 악장이었고 아버지는 궁정의 가수이셨어요. 완전 음악가 집안의 아들이군요. 네, 음악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첫 음악 선생님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베토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 궁리만 했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소홀한 무능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키워서 돈벌이 하려고 한 네, 거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생계를 책임진 소년 가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토벤은 그전 음악가들과는 다르게 왕족이나 귀족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은 음악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서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몰랐던 이야기. 네, 돈을 자신이 직접 연주회를 열어서 벌거나 또 레슨으로 돈을 벌었답니다. 요즘 시대 말로 하자면 베토벤은 음악 역사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라고 할 수 있지요. 멋있다. 네, 하지만 그는 20대에 점점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30대에는 벌써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베토벤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줄곧 가혹하였으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도전으로 마침내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한 인간의 운명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혹시 운명도 교향곡이요? 네, 첫 곡은 너무나 유명한 빰빰빰빰으로 유명한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이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귓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1808년 38살에 초연된 교향곡입니다. 총 4악장으로 되어 있고 1악장 어둡게 시작해서 4악장은 베토벤 특유의 승리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운명이라는 표제는 예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만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교향곡 제5번 시단조라고만 불렸는데 요즘에는 독일이나 영미권 CD에서도 운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교향곡 5번도 들어보긴 했는데 왜 그 우리나라에서만 또 일본이랑 운명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선생님?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후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렇게 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베토벤 제자가 이 곡에 대해 물었을 때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듯이 찾아온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양 음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음악학자가 이 곡을 운명 교향곡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와 동양권에서 지금까지도 불려져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번호만 붙이는 건데 좀 특별한 곡이 네, 표제가 붙어 있는 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붙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설수라는 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 곡에 많은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이다 보니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베토벤의 제자였던 체르니에 따르면 베토벤이 비엔나에 있는 공원에서 노랑 촉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또 이 도입부 악상을 얻었다고도 하는데요. 그 빰빰빰빰 하고 시작되는 네네, 그게 노랑 촉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만드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나요? 아니, 선생님 완전 짱 좋은 답변 많이 배웠습니다. 우와, 운명 교향곡에 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더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곡이 빅토리 교향곡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VICT, 빅토리요? 네네, 그 빅토리 맞는데요. 영국 BBC 방송이 로마 숫자의 5,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의 V이고 V자를 승리의 의미로 표시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 시작 그 빰빰빰빰 이 짧게 3번, 길게 1번 이 소리가 모스 부호로 V에 해당되어서라고 하네요. 네, 모스 부호. 사실 전쟁 중에 적국의 작곡가 곡을 연주하는 게 연주되지 않는 게 상식인데 네, 베토벤 운명교향곡 이 단 한 곡만 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이긴 하지만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인류애를 자극한 곡이니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 곡인지 아시겠죠? 네. 새롭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새로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명교향곡 전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니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었네요. 좀 저도 길지 많은 않아요? 것 같아요. 길긴 긴데. 네, 많은 분들이 운명교향곡 이 앞부분 빰빰빰빰만 아시고 전곡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일악장이라도 전체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카라하니 지휘하고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일악장
베토벤 교향곡 5번 스탄조 작품 번호 67 1악장 들어보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으셨나요? 네, 가슴이 잘 쿵쾅쿵쾅 얼었어요.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스케치를 거치면서 고치고 또 고쳐 쓴 작곡가였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작곡가보다 많은 스케치를 남겼고 그것들을 통해 작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민을 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수정하고 다듬었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를 통해 고뇌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불우한 가정 형편과 청각장애를 극복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베토벤의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첫 시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음악사랑도 계속 도전하고 발전할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의 운명, 음악사랑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실 만한 음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예, 들었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아 쌤 팬클럽 만들어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음악살롱 덕분에 베토벤과 운명 교향곡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자,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나누리 기자단에서 전하는 마을 소식입니다. 금호산 자락에 마을 문화 카페 산책이라는 새로운 주민 소통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이 있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을 문화 카페 산책은 흥봉 금리공원 내 구 마을 경로당에 위치합니다. 4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는 맛과 음식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JTBC 김대동의 톡투유, JTBC 썰전 등에서 출연 중인 인문학 스타 강사 최진기 씨를 초청하여 제95회 성동 명사 특강이 개최됩니다. 본 특강은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제13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바로 오늘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하철 3호선 하교울역에 위치한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센터 힐 2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박람회도 함께 운영됩니다.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 주소는 자메이블.서울.go.kr입니다. go.kr입니다. 성동 장애인 복지감장배 제1회 서울시 중증장애인 보치아 대회가 5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보치아 자조모임 햇빛사랑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을 소식의 나누리 기자단 이종찬 기자였습니다. 나오네. 처음에 책 이야기 해주신다고 소개하신 양수진 선생님.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들 책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든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책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책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뭐 무조건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 이야기 하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준비해왔거든요. 먼저 노래부터 들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네, 레이 찰스가 부릅니다. Hit the Road Jack. Hit the road, Jack.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woman, don't you treat me so mean. You're the meanest old woman I have ever seen.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Oh baby, don't you treat me this way. Cause I'll get back on my feet someday. I don't care if you do, cause it's understood. You ain't got no money, no just no good.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Buster? What you call me? You are ridiculous. What? Well, why don't you just pack your little suitcases and go on back to Bogalusa? Yeah. Well, I just may do that, baby. I just may go hit the road and try to find myself. Find yourself? Well, if you do, and when you do, get lost. Who, me?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Please, don't you come back no more. You cannot do this. Don't you come back no more. Please,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Please,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more. Don't you come back no 노래 어떠셨어요? 글쎄, 노래는 들어봤는데 아, 그럼 가수 레이 찰스는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 노래는 예전에 CF에서도 나와갖고 익숙하신데 그럼 레이 찰스를 모르신다면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스티비 원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시각장애인 가수. 네, 네, 맞아요. 스티비 원더하고 레이 찰스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대답하신 거. 시각장애인. 그렇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이제 더 뒤에 활동한 가수이고 레이 찰스가 이제 더 예전에 활동한 가수가 되겠는데요. 레이 찰스는 일단 흑인 가수였고요. 또 시각 장애인인 가수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시력을 잃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살 때 녹내장에 걸려서 이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수가 5, 60년대 활동했던 가수인데
지금도 미국에서 뭐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흑인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래 하나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가수 레이 찰스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요. 레이 찰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 학교의 특수학교에서 음악, 피아노, 점자를 공부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레이 찰스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게 뭐라고? 점자. 그쵸. 혹시 여러분 점자가 어느 나라에서 또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요. 저 역시 몰랐어요. 근데 점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점자를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루이 브라이입니다. 그래서 브라이를 영어로 발음하면 브레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루이 브라이가 점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이전에는 아무런 시각장애를 위한 글자가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이제 루이 브라이가 점자를 개발하기 전에도 볼록 문자 형태의 글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글자를 그대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어를 그대로 볼록한 형태의 문자로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따라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작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글자의 크기가 무려 한 7cm. 와. 한 페이지에 몇 글자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끼케야 뭐 몇 글자 들어가.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글자 모양 그대로 만지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배우기도 힘들고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요즘 점자는 어떤 형태인지 떠오르세요? 점자. 한 5개 정도. 그쵸. 점자는 말 그대로 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3줄, 세로 2줄 이거 가지고 숫자와 글자를 다 표현을 해내는 것이고 이런 단순한 형태의 글자로 만들어낸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루이 브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책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렛 데이비슨이 쓰고 자넷 캠페어가 그림을 그리고 다산기획에서 펴낸 루이 브라이 눈먼 사람들을 위한 글자를 만든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이 브라이는 어떻게 점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루이가 3살 때 아버지 작업장에서 놀았어요. 작업장이라는 곳이 이제 공구가 좀 많은 곳이거든요. 놀면 위험하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많이 못 가게 했는데 그런 데서 놀면 꼭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송곳에 눈을 찔립니다. 왼쪽 눈을 찔렸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당시 위생 상태로는 이제 뭐 눈도 뭐 양쪽으로 비비게 되고 하니까 왼쪽 눈 실명된 상태에서 오른쪽 눈까지 감염이 되면서 4살 때 결국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린아이가 그랬는데 또 루이가 되게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의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그 이제 마을 성당의 자급 하리 신부님이 루이를 도와줄 방법을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침 파리에 왕립 맹학교가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이제 루이를 추천해서 입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때 학교에 입학할 때 루이 나이가 겨우 10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외국의 학교들이 또 대부분 기숙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맹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루이가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교에 왔는데 도서관이라고 갔더니 책이 뭐 한 14권? 뭐 이렇게 돼 있고 글자는 읽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직접 글자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대단한데. 그렇죠. 본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직접 점자를 개발하다니 대단하네요. 맞아요. 진짜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루이인데 그런 의지만 가지고 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더 보태준 건 학교의 환경이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파리 왕립 맹학교가 강가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강가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쵸. 너무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서 되게 건강했던 루이가 이런 습한 환경에 왔고 또 그 당시 이 학교의 환경이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아서 전교생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학교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아우, 그리고 그 목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런. 그러니까 되게 건강했던 소년인 루이가 점차 체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자 개발에 몰두하느라고, 그러니까 루이 브라이도 그런 성격인 거지. 뭐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 끝장을 보고 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재주가 많아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 같은 것도 되게 잘하던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 뭐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루이의 노력이 15살 때 점자 개발에 성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루이의 이런 능력을 잘 보신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하셔서 맹아 학교의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루이는 이제 교사가 돼서도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었고 맹아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점자로 이렇게 점자만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도 정말 열심히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루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 아까 베토벤 30대에 청력 잃었다는 얘기 듣고도 생각보다 되게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었더라고요. 루이는 20대에 결핵에 걸립니다. 어우, 저런. 근데 결핵이라는 게 그때 당시 쉽게 나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루이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뭐냐면 점자를 만들어냈는데도 그게 쉽게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글자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후원을 받기도 어렵고, 이게 후원을 받아야 또 책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책 70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는 루이를 교사로 채용했던 교장 선생님은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분으로 바뀐 뒤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디포 박사라는 분이 새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디포 박사의 뜻에 찬성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루이의 점자 알파벳을 싫어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게으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두 눈으로 무엇이든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읽기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게 무척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점자를 싫어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도들새김 알파벳이 정말로 널리 퍼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수히 많은 점자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학교 교사는 다 맹인들 차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맹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똑똑해지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 학교의 교사가 돼서 나의 일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기적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정은 전혀 이제 알아주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학교 동료 교사들 중에 이 교장 선생님을 설득한 이제 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자 이미 만들어졌고 책도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점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기왕이면 디포 박사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널리 퍼지면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라는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1844년에 대중들 앞에서 이제 점자를 선보이게 됩니다. 되게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는 순간인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발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점자를 배운 학생이 점자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점자로 적은 걸 읽는 거죠. 그러면 점자가 이제 얼마나 기록하기 편리한 글자인지 그 실효성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요. 저기 앉아계신 청중들 중에서 야 저거 속임수야 사기야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막 이러신 거예요. 되게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오세요 그분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서 그냥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점자로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결국 그분도 이제 수긍을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돼서 점자책 인쇄기도 나오고 점자는 널리 퍼져갔는데 안타깝게도 루이는 건강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젊은 나이도 43세인 1852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루이 브라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책에 나온 이야기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좋으신 노영아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루이는 한 번도 자신이 베풀었던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뒷날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가 쓰던 책상 뒤에는 자그마한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 뭉치는 사람들이 루이 브라이에게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써준 차용증이었습니다. 루이는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거든 그 상자를 없애시오. 와, 대단하네. 정말 대단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루이 브라이는 어떤 자기의 뭐 명예를 드높이거나 이런 데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 가수로 활동한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 어렸을 때 이분 노래는 들었어요. 아, 예. 이용복 씨입니다. 그러면은 이용복 씨 어린 시절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아름다운 시절은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개 속이라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 붙이고 바람 비쳤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 꿈을 짓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밤이 온다고 해도 진달래 먹고 물장 붙이고 바람 비쳤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노래하며 춤추는 어린 다시 올 수 없어요. 이 노래 듣고 나오니까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자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글 점자가 있죠. 이 한글 점자는 1926년에 박두성 선생님께서 혼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만드시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셨나요? 아니에요. 박두성 선생님은 이제 루이 브라이하고는 좀 신체적인 환경은 조금 다르셨는데요. 1926년에 이걸 만들고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그렇죠. 네,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이제 재생원이 있었고요. 박두성 선생님은 그 재생원 맹하부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루이하고는 공통점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 근데 루이는 본인도 직접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박두성 선생님도 이제 맹아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느낀 어려움이
이 아이들이 눈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마사지 기술을 많이 익혔대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일제강점기였다 보니까 일본어 점자를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어 말을 쓰는 학생들이 일본어 점자를 익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분도 본인이 직접 한글 점자 개발에 나서신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열심히 이곳에 정성을 쏟으시고 이 일만 했던 게 아니고 교사로서 활동도 하셨어야 됐고 박두성 선생님도 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눈병도 걸리고 시력도 뭐 급격히 떨어지는 어려움도 겪으셨는데 결국 한글 점자 개발에 성공을 하셨고 이분 역시 점자책을 본인이 직접 한 권 한 권 찍어내신 거죠. 사실 평생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셨다고 할 수 있는 게 일제강점기 끝나고 저희가 불과 몇 년 후에 한국전쟁이 또 터지잖아요.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이분이 시내를 다니시면서 은행마다 이렇게 파지를 얻으러 다니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돈을 벌려고? 요즘 같으면 이제 파지 모아다 팔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책을 찍어내야 되는데 종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쓴 파지 본인이 수거에다가 책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박두성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책 잠깐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점자로 세상을 열다 해서 우리의 교육이라는 책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루이 브라이도 그렇고 박두성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참 큰일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점자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이 돌아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두 분 다 자기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 사실은 이게 이제 두 분께 본받을 만한 점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초등학생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점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긴 한데. 이 기자님은? 저도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모를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의외네. 일단 엘리베이터 버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는 그 종이 지폐에 그 왜 볼록하게 그 1,000원, 5,000원, 10,000원권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아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들이 점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라는 건 알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뭐 책을 읽겠어, 공부를 하겠어,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걸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루이 브라이와 박두성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는 시각장애인들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책 읽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양수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어설픈 첫걸음이 기운찬 발걸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통통라디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오늘의 끝곡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보내드리며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곡 소개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 서로 통하는 사이 될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네,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센치해질까요?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에게로
하고 싶은데 바람에 널들거린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게요. 하나뿐 둘이서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전하고 싶어.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바람에 노을빛 내 맘을 실어보낼게. 그리운 마음이 모여서 내리는 맑은 사수 스투스투 좋아해요. 사수 한 걸음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오늘 시끄럽구만. 매연 많은데 고생 많아요. 아직 안 끝났어, 기.